팀장님, 네. 구독자님 산에 묘가 많아서 개발이 힘들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좋은데요? 좋은 건가요? 네, 좋죠. 묘가 많다는 건 일단 경사도가 높지 않을 거고요. 남양일 가능성도 높고요. 그다음에 더군다나 지목이 묘로 돼 있다 그러면 금상첨화인데? 입지는 금상첨화지만 네. 묘를 마음대로 옮기기 쉽지는 않을 텐데. 맞아요. 뭐 중요한 문제가 이장이죠. 임야 개발 과정에서 반드시 겪게 되는 일 중에 하나가 그 분묘 문제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분묘 때문에 진행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 묘가 있다라고 하면 개발을 원하는 토지주 입장에서는 좀 막막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거예요. 묘가 많다고 한탄하기 전에 초긍정의 마인드로 좋은 점을 억지로 끌어내 봅시다. 우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경우는 뭐 종친회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 종중선산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개인 소유 야산인데 예전에 어르신들끼리 동네에서 개인적으로 친분으로 묘를 쓰셨거나 아니면 매매나 이런 걸로 토지주가 바뀌면서 분묘는 그대로 놔두는 조건으로 거래한 케이스, 이런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네. 긍정의 마인드로 보면 뭐가 달라질까요? 묘를 어디다 쓸까요? 명당 자리? 그렇죠. 명당 자리에다 묘를 쓰죠. 명당은 뭐가 명당이죠? 양지 바른 곳 아닐까요? 그렇죠. 정확히 하시네요. 높지 않은 능선 자락에 양지 바른 곳. 뭐 그런 곳은 묘지로서도 좋은 곳이지만 그런 곳이 택지를 만드는 데는 좋은 입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야 개발로 문의 주시는 분들 토지를 임장을 나가보면 100% 묘지가 있어요. 그럴 땐 항상 그 이장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곤 하거든요. 오늘 드릴 말씀은 실제 개발 과정에서 묘지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물론 시간과 비용은 좀 들죠. 자, 천천히 살펴볼까요? 만약에 개발하고 싶은 시골에 임야가 있는데 연락도 뜸해지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자손이 어디 사는지도 잘 모르고 뭐 그런 집 묘가 몇 개가 있다 우리 산에. 그럴 때 이장을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뭐 거절당할 것 같기도 하고 터무니없는 조건을 얘기하면서 뭐 거절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선뜻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미리 좀 준비를 해서 막상 부딪혀보면 할 만한 경우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와, 이번에 정말 꿀팁이겠네요. 어떻게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사회가 좀 급속하게 변하다 보니까요. 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생각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전하고 좀 달라요. 절충점을 찾는다는 게 예전보다는 좀 쉬워진 것 같아요. 개발 과정에서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 어르신들만 남아 계신 경우도 많고요. 자제분들이 도시로 나가서 명절 때만 내려와서 성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분들 스스로도 지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시기에 맞춰서 벌초도 해야 되고 맞습니다. 요즘은 대행업체 쓰셔서 벌초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돈 들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제안을 드리는 방식으로 이장을 권해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족 봉안당이라든가 수목장이라든가 평장, 공원장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런 걸 대안으로 제안해드리면 의외로 잘 받아들여 주세요. 아, 그렇군요. 네. 다들 한 번씩 생각은 해보셨을 법한데 네네. 자손들끼리 깊이 대화할 만한 계기가 없으셨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바로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는 건데요. 다들 생각은 있어요. 근데 누구도 먼저 그 말을 꺼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주도해서 말 꺼내기 껄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 주도를 하게 되면 그게 또 비용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돈은 누가 댈래?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런 걸 추진을 못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런 계기로 봉안당이나 수목장, 평장 이런 거를 그 새로운 장묘 문화에 맞는 제안을 드리면서 이장을 권해드리면 의외로 잘 받아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팀장님이 개발하셨던 곳은 어땠나요? 총 15개의 묘가 있었는데요. 토지주 본인이 관리하시는 분묘가 3기, 뭐 협의 가능한 묘가 2집안에 10기, 예, 나머지 무연고가 한 2기 정도 있었어요. 와, 정말 명당이었나 보네요. 예, 명당이었어요. 그분들께도 그런 제안을 해서 이장하셨어요.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죠. 예전 같으면 뭐 묘를 건드리려면 내 목을 잘라라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저는 다행히 좋은 분들 만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제안을 드렸어요. 여기 봉안당이 있는데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저희가 사람을 써서 저희가 그곳으로 잘 모셔드리겠으니 와서 절만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사례로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자손분들이
이번 기회에 손을 봐서 하는 게 당신들도 편하시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집안에 여러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그 좀 가족 관계를 좀 파악을 하셔서 40대, 50대 정도의 젊은 분을 찾아가야 돼요. 이게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를 좀 찾아가면 조금 어려워요. 아, 그렇겠네. 네. 내 땅이니까 이장하셔라. 네. 비용 지불해드릴 테니까 이장하셔라. 그렇게 네. 이야기하는 것보다 네. 훨씬 받아들이는 쪽에서 우호적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무에서 그 이장 관련된 비용을 보면 보통 우리들이 한 기에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잡거든요. 그건 그냥 그 비용 드리고 알아서 이장하시는 경우를 네,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죠. 요즘 유고를 모실 만한 곳이 입지나 주변 환경 또는 뭐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많이 다르지만 가족 봉안당일 경우에 뭐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 수목장일 경우에 물론 뭐 1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나무도 있지만 보통은 한 500에서 1,000만 원대, 뭐 잔디묘 같은 경우는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면 괜찮은 곳으로 모실 수 있거든요. 네, 아까 처음에 네. 지목이 묘로 되어 있으면 금상첨화라고 하셨는데 네. 그건 어떤 말씀이세요? 아, 그건요. 묘지가 지목상 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장을 하시게 되면 묘는 더 이상 묘가 아니에요. 그 묘 안에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묘가 잡종지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 임야나 농지가 아닌 잡종지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 개발부담금이나 산지전용비 같은 임야나 농지에 부담해야 될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팀장님, 네. 그런 제안을 드려서 다행히 잘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잘 안 받아주실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럴 때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은 없나요? 예리한데요. 맞아요. 위에 드린 말씀은 상대방의 선의에 의지하는 거고요. 그것도 어디까지나 부탁이니까요. 그쪽에서 안 받아주시면 좀 답답한 상황이 되죠. 그때 쓸 수 있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 있긴 해요. 지료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상대방의 묘가 불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부각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2001년도 장사법 개정안을 가지고 이제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1년 4월 29일 분묘기지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최근에 지료 청구가 가능해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하고 2001년도 1월 12일 장사법 개정안에 의해서 분묘기지권 성립이 좀 까다로워진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해서 상대방한테 압박을 하는 방법이 있죠. 좀 어렵기도 하고 내용이 좀 많아서 그건 별도의 동영상으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네. 이장 문제는 그 집안의 제일 젊은 친구를 찾아가고 네. 자손분들을 귀찮게 하지도 말고 귀찮을 거리도 없애드리고 네. 그리고 묘에 유골이 없으면 잡종지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소유주와 협의가 안 되면 어쩌죠? 그러면 다음 편을 기다리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